안녕하세요. 거북이 재테크입니다. 여러분은 ISA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ISA 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최고의 절세 계좌 중 하나인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길래 만능 절세 계좌라 불리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드린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제한이 없었지만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만 15세 이상에 해당된다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입일이나 연장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ISA 계좌로 분류됩니다. 먼저 증권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금융사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종류만 개설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 중 제가 추천드리는 종류는 중개형인데요. 뒤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ISA 계좌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형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투자 자산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은 운용사에서 운용됩니다. 신탁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일임형 ISA 계좌도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신탁형과 다른 부분은 투자 전문가가 고객의 성향을 분석 또는 조사해서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합니다. 일임형에서는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 계좌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유일하게 중개형은 오직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개형은 신탁형과 일임형과는 다르게 ISA를 개설한 개인이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개형에서는 예금, 해외 직접 투자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이 중개형 ISA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탁형과 일임형은 내가 계좌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게 됩니다. 신탁형, 일임형 각각 신탁보수, 일임 수수료라 부르는 이 수수료 부과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수료는 수익금에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총 자산에서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대략 1% 정도 부과되는데요. 내 투자금이 커질수록 그만큼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예시로 만약 내 ISA 계좌 내에 총 자산이 1억이라면 100만 원이 오직 수수료만으로 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SA 계좌는 증권사를 통해 중개형에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권사에서도 신탁형과 일임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인 것을 잘 확인하셔서 개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ISA 계좌 납입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2천만 원까지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하냐? 그건 아닌데요.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 총 1억 원을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고, 만약 2천만 원을 다 납입하지 못했다면 납입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첫 해에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에는 총 2,5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당해의 부족분은
다음 해에 납입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매월 얼마씩 납입하면 될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 정도 납입하면 2천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지만 뒤에서 살펴볼 ISA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ISA 계좌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ISA 계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일반형은 총급여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되고요. 이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의 경우 가입일 혹은 연장일의 직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총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요. 마지막 농어민은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비과세 400만 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은 당연히 서민형이나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농어민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개설 당시의 소득 기준으로 자동 심사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내 소득을 확인해 보거나 가입 이후 내가 증권사 앱을 통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한도를 결정하는 수익금의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적용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 1,000만 원의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뒤에 6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 손익금은 합산되어 실질적으로 400만 원의 수익을 본 셈이겠죠. 그렇다면 이 금액이 손익통산 적용돼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담으로 ISA는 2024년 세법 개정안 중의 하나로 비과세 및 납입 한도 등의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작년 12월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하면서 현행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다시 한번 혜택 확대 추진안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도 ISA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요. 이 혜택은 가입 유형별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혜택입니다. 또 이 분리과세에는 적용 한도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모두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중도 인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절세 계좌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고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으로 꼽았습니다.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을 납입하고 100%의 수익을 실현하여 계좌 내 자산이 1,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1,000만 원을 모두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납입원금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세금 혜택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인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도 인출한 납입원금만큼 연간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납입 한도에서 그대로 제외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ISA는 비과세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 계좌를 해지하면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IS 해지 후 60일 이내에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로 현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금액은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10%, 즉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대 49만 5천 원에서 39만 6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후 이전하는 금액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방법은 유일하게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잘 활용하신다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분만큼은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고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해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ISA 계좌 혜택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ISA 계좌를 운영하실 때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ISA 계좌의 유일한 조건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ISA 가입 후 최소 3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ISA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ISA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계좌에 연초 2번 2천만 원씩 납입 한도를 채워 4천만 원으로 타이거 S&P 500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간 총 30%의 수익률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계좌 총 잔고는 각각 5,2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수익 실현을 하려고 매도 시에도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금 1,200만 원에 15.4%의 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184만 8천 원 부과되고 실제 수익금은 5,015만 2천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ISA 계좌에서는 서민형을 기준으로 400만 원 비과세 된다면 나머지 800만 원의 수익금에 대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겠죠? 세금을 계산해 보니 79만 2천 원이 나오고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금은 5,120만 8천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투자원금으로 동일한 수익률을 거뒀지만 ISA 계좌에서 투자한 것만으로 두 계좌 간의 총 자산 차이는 105만 6천 원만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증가할수록 자산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는 사실은 더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ISA 계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ISA 계좌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상품과 투자하기 괜찮은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에서 추천드리지 않는 상품은 국내 주식과 국내 ETF인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국내 주식 시장의 세금 체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15.4%를 적용받습니다. 한마디로 매매 차익으로 인한 소득세는 원래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에는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추천 상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배당주가 있는데요. 조금 전 추천하지 않는 상품으로 국내 주식과 ETF를 언급했는데 국내 주식인 배당주가 있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세금표를 보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주식에도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지만 배당금이나 분배금의 경우에는 15.4%의 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에 집중하는 배당주의 경우에는 ISA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에는 해외 개별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 배당 소득 모두 동일하게 15.4%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S&P 500, 나스닥 100, SCHD ETF들이 국내 다양한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상품은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이란 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그 자산의 콜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콜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콜옵션 매도는 그 권리를 파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콜옵션 매도자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일정 프리미엄 옵션을 받고 팔 수 있는데요. 보통 옵션은 커버드 콜 상품들의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곧 배당금의 재원이 됩니다. 커버드 콜 상품은 손실로부터 어느 정도의 방어가 가능하지만 완벽한 방어는 하지 못하기도 할 뿐더러 상방이 막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 상품은 횡보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인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커버드 콜 상품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높은 월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높은 배당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꼭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ISA 계좌를 운용하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무가입 기간 전에 상품을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ISA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유지한다면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은 모두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이후에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니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좌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ISA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3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시점에 보유 종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계좌에 현금이 있더라도 추가 매수는 불가능하게 되어 오직 매도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증권사에 따라 대개 만기일은 3년에서 5년으로 설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가입할 때 설정이 가능하거나 만기일 이전에 연장이 가능하니 만기일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를 만기 해지하고 같은 해에 재가입했을 경우에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계좌에서 납입 한도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에 ISA를 새로 개설한다면 추가로 2천만 원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ISA 계좌 내에 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유무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SA 운용수익금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부분은 분리과세 혜택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ISA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해지 이후 배당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당 기준일과 배당 지급일 사이에 계좌를 해지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배당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지급받을 계좌가 없는 상태인 건데요. 이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때는 이미 계좌를 해지한 상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SA 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ISA 계좌는 지난 시간 소개드린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가장 먼저 개설해야 할 필수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맞는 계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금저축펀드가 장기적인 자산과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을 위한 계좌라면 ISA는 중단기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 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목적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현 상황에 적합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연금저축펀드는 한 번 납입하게 되면 인출이 까다롭고 나중에 중도 인출하더라도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ISA 계좌를 활용해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